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 일체유심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거죠. 모든 것. 일체 있음, 안주 일체 있음 이런 거 들어봤죠.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에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마음으로 만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깨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내가 설명을 해주지만 이거를 마음속으로 딱 어느 날 깨쳐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빚어낸 하나의 신기루와 같고 하나의 어떤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 같구나, 이 세상 삶이. 이런 것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치지 못하고 언어로만 알게 되면,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그냥 병폐가 되는 거예요. 병폐가.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유심조, 마음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불교의 전부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도리를 깨치면 바로 뭐를 득한다? 지혜를 득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들은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 관계를 떠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는 홀로 있고 했을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외로움, 고독. 이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러한 도리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어느 날 자살을 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홀로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홀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사회적인 성공이 꼭 내 행복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례할 수도 있지만 비례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인류의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이 그만큼 행복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과학과 의학, 문화가 발달한 만큼 인간의 행복이 비례하느냐, 비례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더 어쩌면 예전보다 더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또 이렇게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또 외로움, 이런 거, 상대적 고독감이나 이런 결핍감,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홀로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지혜가 부족하면 홀로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돈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운 가득이 뭐냐? 지혜가 부족하다. 그리고 바깥으로만 계속 뭔가 구하려고 뛰댕긴다, 이거지. 그런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다. 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들 보고 어리다고 그러잖아요. 어리다, 어원이 이제 어리석다에서 나온 건데, 자, 일단은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는 듣고 깨쳐야 될 부분이에요. 깨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냐? 불교의 반야심경에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5가지 꾸러미라는 뜻이요. 5가지 무덕이라는 뜻이요. 5가지 무덕인데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얘기해.
근데 색은 뭐냐면 색신, 내 몸, 바깥, 대상을 색이라고 그래. 수는 느낌, 감정을 얘기해. 상은 생각, 행은 의지, 행동, 식은 의식, 이렇게 고전적인 해석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전적인 해석 방식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르게 한번 이용을 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불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역대의 어느 서적이나 책을 찾아봐도 마음이 생겨나는 원리를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심리학 서적이나 어떤 과학자나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어떤 누구가 만들어놨어도 이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를 너무나 몰라, 사람들이. 이건 그냥 종교로만 그냥 생각해. 불교에서 하는 얘기로만 생각해.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저거를 자,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이거 이제 5개죠?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색, 수상, 행식,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거 고전적인 해석 방식을 다시 한번 현대 언어로 재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몸, 그리고 외부 경계. 불교에서는 참 신기한 게 내 몸조차 나의 구성 요소의 하나로 보지 내 몸이 나다라고 하질 않아. 왜? 일체 유심조잖아, 그죠? 일체 마음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몸조차도, 내 몸조차도 마음에서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션한 거지. 2500년 전, 26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가설이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이 나타났다는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 거예요. 인류 철학사에서 어마어마한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 그 휴머니즘을 실천을 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다. 이 몸도 결국은 외부 경계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형상을 가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수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느낌 감정이라고 그랬죠. 느낌 감정을 이 수를 갖다 받을 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외부에 있는 이 총칭,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총칭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정보. 외부 정보예요. 우리가 이거 물병이다, 컵이다, 커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부 정보죠. 이 정보의 총체를 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색에서 이 색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에 맞춰갖고. 이 수는 뭐냐면 우리가 느낌 감정이라고 했지만 수는 받을 숫자니까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수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외부, 이 몸에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이제 형상을 보겠죠, 그죠? 형상을 보는 게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리를 듣죠, 그죠? 그러면 뭐야, 이게 귀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냄새 맡죠, 응? 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맛을 보죠, 그죠? 이거를 입 또는 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피부로 다 감각을 느끼죠, 응? 피부로 다 감각을 느껴요. 피부 또는 몸, 그죠? 몸, 감각, 이렇게. 이게 아는 뭐예요? 눈이죠. 눈, 귀, 코, 입, 피부를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감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눈은 뭐예요? 형상을 보죠. 그죠? 귀는 뭐예요? 소리를 듣죠.
코는 뭐예요? 냄새 맡죠? 입은 뭐예요? 맛을 보죠? 피부는 뭐예요? 느낌을 느끼고 감각적인 걸 느끼죠. 이거 외에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물론 있어요.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응? 그죠? 우리가 왜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응?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성적인 부분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직성이 세다라는 뭐 하다는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응?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응?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얘기해 보면은 그냥 이것밖에 없어. 이거는 조금 상상의 영역이야. 사람마다 다 틀려. 하지만 이거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5가지 감각기관은 다를 수가 없죠. 받아들이면 내가 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 정보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본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상으로 잡히겠죠. 소리도 들어와서 내 귓전을 때리면 전파로 잡혀서 소리라고 음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겠지. 이거를 일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여기서 받아들인 일체, 이 외부 경계에서 받아들인 일체의 표상을 우리가 상이라고 그래. 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는 모습의 형상, 그죠? 귀로 들은 거는 소리, 예? 이렇게 다 상이 맺혀진다고. 근데 이 상이 형성될 때 중요한 게 있어. 예? 우리 감정와해 기법과 프라즈마 명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단이야. 이 단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외부 형상을 봐서 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식. 응?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한테 존재할 수가 없어. 응? 자, 여기서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이 맺혀졌으면 이 정보가 나한테 얼마나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2가지로 나누겠죠. 그죠? 2가지로 나눠져요. 2가지.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욕망을 하는 거고 불이익이 되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욕망과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로 나눠졌는데 부처님은 한 개가 더 있어요. 부처님은 3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무덤덤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2가지로만 해요. 욕망과 저항. 그 욕망과 저항인데 내가 욕망을 얼마만큼 할 거냐. 10만큼 할 거냐, 100만큼 할 거냐. 이게 결정이 나야 되잖아. 그죠? 저기 내가 커피가 있는데 내가 저 커피를 마셔야 되는 욕망이 1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사람은 꼭 마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저걸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욕망하는 것과 저항하는 값을 욕망값과 저항값이 결정이 나야 돼.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정보에 여기서 받아들인 정보의 이 상은 정보입니다. 정보에 뭐가 붙어? 요 2가지가 붙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뭘로 붙어요? 감정으로 붙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밀고 땡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 정보의 값이. 응? 그래서 이 정보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업이라고 하고 감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업장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는 외국말로 얘기하면 에고가 되는 거예요. 에고. 여기는 감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고와 감성이 정합하는 줄 아는데 상당히 부정합하다고. 이 정합하지 못한, 그러니까 같지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선 이 정보값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행이. 의지라고 그랬죠.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행은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동이다. 어디로? 이 식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식으로. 그러면 이 단위는 뭐예요? 이 단위는 지금 감각기관에서 마음에서 욕망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가 돼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업과 장이 만들어져서 업장이 됐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상념체가 되는 거예요. 상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이제 영혼이 안식할 곳으로. 응? 그게 안식할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는 세포다 이거예요. 세포. 더 큰 의미로 얘기했으면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혼외작용이다 이러죠. 그죠? 응? 예, 혼외작용이 돼요. 혼외 이것이 세펴지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포 단위의 원흉무역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포로. 그래서 세포에 가서 딱 안착을 하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되냐면 집을 짓는다 이게. 집을 짓는다 이거예요. 세포에서 집을 져.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 여기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두뇌에서 일어나죠. 두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세포 단위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동을 했으면 이제 두뇌의 관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두뇌에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해도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딱 떠오르면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사랑이 딱 떠올라. 사랑하게 됐어.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하지마, 하지마, 생각으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그게 돼? 계속 떠오르잖아. 그지? 응?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거는 감정의 문제거든. 감정은 세포의 문제거든. 이거 몸의 문제거든. 응? 60조 세포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성으로서 감정을 통제하기가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식인데 이건 세포 단위의 정보와 각인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집을 졌다. 그 집을 졌는데 집을 어떻게 짓느냐? 여기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음양오행에 여기는 북쪽은 뭐예요? 수죠. 여기는 목. 여기는 화. 여기는 금. 여기는 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수는 뭐예요? 여기 신장과 방광을 얘기해. 목은 간과 담낭을 얘기해. 화는 심장과 소장을 얘기하는 거고. 금은 폐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신장하고 방광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 뭐가 배치가 됐어요? 세포. 여기 아까 장이라고 그랬지. 감정이라고 그랬지. 여기는 뭐냐면 신장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죠? 간 담낭은 화와 분노. 그죠? 이 화는 뭐예요? 여기는 사랑과 여기는 이제 슬픔도 있어요. 열정.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폐는 연민, 동정. 토는 비위죠. 비장과 위장을 토라고 그래요. 여기는 시비, 또 분별. 비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상한다고 그러면은 이 시비분별이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여기는 기분을 좌우해요. 기분. 이렇게 오행에 입각해서 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면 오줌을 지리는 거지. 그죠? 오줌을 지리는 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간땡이가 부으면 똥오줌 분간 못하고 싹 지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가슴이 아픈 거지. 가슴이 먹먹한 거고. 또 뭐예요? 이거 텔레비 같은 거 보고 거기 있다 보면 막 질질 짜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아프면은 막 이렇게 막 같이 슬퍼하고 하는 거. 이게 뭐 폐대장이거든. 그래서 폐는 우리의 그 피부와 머리카락 뭐 이런 거를 담당을 해야 여기가. 그래서 폐가 나쁜 사람들은 피부가 하얘. 그래서 척 보면 아는 거야. 아, 저 사람 피부를 딱 보면 아, 폐가 안 좋구나. 머리카락 결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어떻구나.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외모를 쫙 스캐닝을 딱 해보면 저 사람은 대충 about 이만큼 이런 거구나. 척 보면 아는 거지. 응? 그리고 저 사람이 걸어 들어올 때 발작을 어떻게 뛰느냐. 앞발이 왼발이 먼저 밀고 들어오냐, 오른발이 먼저 밀고 들어올 때 딱 느낌. 응?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자기가 승질대로 자기 모양을 꾸미거든. 그죠? 자기 모양을 꾸미는 것도 승질대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복이나 어떤 그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응? 그리고 목소리 보이스 컬러. 응? 보이스 컬러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만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두루두루두루 다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여기 이런 부분에 집약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저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심장을 이식을 한 사람들이 가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생전에 보면은 이 심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런 걸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런 정보들. 또 심장을 이식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 이식을 해준 사람의 감정 정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겪어지는 거예요. 겪어지는. 이렇게 하다가 해서 이 식에서 뭐예요? 이 식을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 또는 뭐예요? 무의식. 불교는 말라식, 아래아식. 여기는 7식, 8식. 이렇게 얘기해요. 식은 6식.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상인데 이 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해요. 자, 눈이 있어서 보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물론 눈이 있어야지 보여요. 눈이 감기면 안 보이지. 하지만 눈이 있는 걸 보고도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눈을 감아도 보여요. 우리 마음은 실제 마음은 바깥을 직접 나와서 보질 못해요. 뭐를 통해서만 봐야 돼요? 눈, 코, 입, 귀, 그죠? 피부. 이 오감을 통해서만큼만 밖을 보는 거지 밖을 죽었다 깨나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속에 상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만을 내가 보는 거지 직접 어떤 존재가 이 바깥을 걸 못 본다 이거야. 뭔지 제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과 행복, 지족, 만족, 불행, 행불행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가 외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현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도리를 깨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딱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야. 이걸로는 우리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아, 맞아.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한가 깨달아서 이름 날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대사요, 대사. 설총 아버지. 설총 아버지가 누구예요? 원효대사. 응? 의상대사하고 이렇게 딱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응? 비가 와갖고 어떤 집에서 잤는데 목이 말라서 더듬거리다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시원하게 잘 마시고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해골의 물이었어. 해골바가지에 물이 떨어진 거였어. 그래서 막 구토를 하고 그래서 그때 딱 깨닫지. 아, 모든 게 마음이구나. 어젯밤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내가 구토가 나고 그랬다. 일자리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다 나는. 응? 그래갖고 그 양반은 그냥 돌아와서 컴백했어. 응? 컴백해가지고 요속공주를 만나서 설총을 낳았지. 응?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잖아요. 이두. 응? 이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공부하러 당나라를 갔고. 응? 그게 뭐야? 오직 마음이다. 오직 마음이다. 이게 유심이 뭐예요? 오직 유자 이게. 오직 마음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가끔 물어봤잖아. 옛날에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건 딜레마라고 그러지. 딜레마. 그죠? 그걸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그 딜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닭이라고 그러면 야 계란이 있어야지 닭이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딜레마지 이게. 근데 엄격히 따지면 우주는 자연은 딜레마가 없어요. 오직 그것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자, 계란이 혼자 있으면 야가 부화가 돼야 안 돼. 그죠? 만약에 계란이 먼저다라고 하면은 이걸 누가 품어주지 않으면 닭이 되질 않아. 그럼 우리는 지금 치킨집에 다 문 닫아야 돼. 에? BBQ고 뭐고 다 문 닫아야 돼. 그지? 닭이 먼저지. 그죠? 닭이 먼저인 거야. 그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딱 물어보면 닭이 먼저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계란이 뭐예요?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일체유심조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주가 먼저요? 내가 먼저요? 응?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응? 이게 업이라고 그랬지, 그지? 응? 내가 있어야지 우주를 나한테 담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없으면 우주를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참 그런 말을 하대. 우주가 먼저입니까? 당신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주가 먼저지요. 당연히 더 큰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 당연히 맞지. 응? 그게 있으니까 내가 나왔겠지. 이렇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나와야지만 이게 존재하는 거지. 내가 안 나오면 이건 나한테 존재하지가 않잖아. 그죠? 내가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우주를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야 이거는. 그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응?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업이 왜 존재하느냐? 업이 왜 존재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 응?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우주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해야지 내가 살 수가 있잖아. 그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요. 근데 이게 우리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밑도 끝도 없는 수행을 해요. 응? 다 기본이 뭐예요? 다 생존에 있는 거요. 응? 삶에 있는 거예요. 삶을 떠나가지고 자꾸 도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지. 응? 근데 이거를 떠나서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거를 떠나서. 응?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도 하고 분별도 하는 거예요. 왜? 잘 살라고. 시비 분별을 왜 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 최선의 선택을 왜 하려고 그래? 잘 살라고. 그죠? 잘 살라고 시비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을 만들었는데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 말이 돼? 시비 분별을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야구방망이 하나 옆에 주고서 나 뒤통수 한 대 딱 세게 때려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시비 분별 아니야. 딱 맞는 순간부터 기절을 해갖고. 그런 인간만 시비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눈 뜨고 댕기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시비 분별을 한다. 그리고 깨달아도 시비 분별을 한다.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공부가 안 됐다. 그런 사람한테 배움을 배우고 있다면 빨리 떠나라. 인간은 깨달아도 부처님도 시비 분별하고 성인들도 시비 분별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 모든 인간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하다못해 우리 집에 기르는 똥강아지도 시비 분별을 한다. 저 싫고 좋은 거 안다 이거요. 응? 지가 좋아하고 나빠하는 거 알아. 저 미워하고 사랑하는지 다 알아. 시비 분별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시비 분별하지 마라. 분별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작자 밑에서는 절대 배우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시비 분별을 하냐? 되물어봐라. 그지? 되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그지? 지가 입을 여는 순간에 가도 분별에 의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네는 한국어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 중국어 하는가? 미국어, 영어 하는가? 물어봐. 네가 한국어를 하는 거 한국에 배워나가고 안입이 설신이를 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별을 그렇게 짓는 거요. 분별 없으면 말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다.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 한다? 안 된다. 이거는 깨쳐야 될 거지 이론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 그렇구나.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는 하나의 그냥 그림인 것 같구나. 또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내가 그려놓은 뭐라? 허상이다. 그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끊임없이 이 색신의 세계에는 끊임없이 변화가 존재하죠. 변화가 존재하는.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게 없어. 안 변하는 게 없는데 그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한순간을 딱 포착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하나를 내가 마음속에 딱 집어 넣고 여기다 감정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밖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없어. 그죠? 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밖에 건 흘러다니니까. 내가 이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 계속 변화하는데 고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뭐야? 탁 하나를 프레임 중에 영화의 필름이 확 지나가는데 한 프레임을 탁 찍어가지고 전부다라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근데 이거는 이미 필름은 돌아가고 있다.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고정돼 갖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냐? 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환이 결국은 그런데 환이 있어야 살아요? 없어요? 없어야 살아요. 환이 있어야 사는 거지. 있어야 사는데 이 도리를 깨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다 배제를 시키고 나면 우리는 그 환에 놀아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마음이 생겨나는 원리, 이것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첫 번째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주 편안해지고 아주 편안해져요. 자, 마치겠습니다.